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이 1조 9천억 경기부양책 통과된 후에 3조 인프라 투자에 대해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서 이 1조 9천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부양책 개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사실 공화당 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고 부양책보다는 부양책에다가 너무 그렇게 투자하기보다는 이거 차라리 그냥 SOC 투자해서 그냥 고용을 늘리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게 낫지 않냐라는 정책이 있었지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 나왔던 게 계속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관건이었고 이제 바이든 쪽은 이제 친환경 쪽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서로 조율은 해야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정책 같은 경우는 하원이 435명인데 이 중에서 과반수 넘긴 220명이 찬성 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221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제러드 웨든 의원 1명 빼고 220표가 다 전원 투표한 것이고 공화당은 다 그냥 반대표 던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민주당에서 그냥 통과시킨 법안이다 하원은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이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3조 이제 부양책을 준비한다. 근데 이 부양책은 이제 그 뭐 돈으로 현금 돈다발을 풀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인프라 투자 쪽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뭐 서로 논의하다 보면 최대 뭐 4조 원에도 육박할 수 있지 않겠냐. 트럼프가 얘기한 것보다는 적어요. 트럼프는 뭐 이 이상을 얘기했었는데 이 정도에 육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미국에 있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친환경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집중 투자를 친환경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친환경 쪽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기차, 캘리포니아주를 시작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차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LG화학이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인 거예요. 뭐 GM이랑 이제 합작법인 내면서 배터리 부분은 어차피 LG화학이 다 담당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돼 있고 이번에 미국에다가 이제 5조 이상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LG화학의 100% 자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래서 LG화학 주가는 LG화학을 보는데 상장 전까지는 LG화학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는 게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지위 입지라는 게 있는데 CATL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LG화학에 비견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CATL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인정. 비아디부터는 좀 모르겠고 거기는 조금 밀린다라고 생각하고 CATL은 LG화학에 비해선 밀리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좀 버틸는 정도예요. 당장은 그 정도는 인정. 그리고 중국 기업 중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나소닉, LG, 뭐 삼성SJ, SK이노베이션보다는 밀리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글로벌 점유율 1위고 중국에서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 정도는 해준다. 근데 뭐 LG화학이 뭐 비견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LG화학 같은 경우가 기본이고 여기에 미국이 저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SK이노베이션 이쪽을 봐야겠죠.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해외 쪽으로 해서 유럽 쪽도 만약에 당연히 투자를 했지만 많이 투자를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은 글로벌 전체, LG는 이제 전 세계 점유율이 뭐 다 높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좀 집중적으로 물론 미국이랑도 다 투자를 합니다. 유럽 쪽, EU 쪽으로 보는 거고 SK 같은 경우는 미국 중심에 뭐 유럽도 당연히 보죠. 미국 중심, 유럽 중심. 그래 LG화학은 전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삼성이랑 이제 SK도 중국도 투자하고 유럽, 미국 다 투자하지만 집중돼 있는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SK이노베이션을 보는데 여기는 LG화학이랑 이제 합의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이게 그냥 빨리 측정되는 게 좋아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조금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게 좋겠죠. LG화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을 받아내는 거의 뭐 2조 원 후반대를 받아내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는 1조 원대에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절충될지는 기업들만 아는 거니까 SK 이노베이션 최소한의 성의는 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8천억 이런 거 택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절충이 되냐, 1조 원대냐, 2조 원대냐, 뭐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유가가 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25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삼성 SDI까지 더 내줄 수 있고 거기에 LG화학이 좋다라고 하면 LNF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따라오고 이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F는 뭐 워낙 뭐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NCMA 쪽 이제 3원계에서 이제 4원계 쪽 이쪽 NCMA 쪽으로 양극재 쪽을 이제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이제 LG화학하고는 뭐 밀접한 관계를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까지 볼 수 있겠죠.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음극재 쪽이 특화되어 있었는데 양극재 쪽까지도 이제 진출을 해서 뭐 진출이라고 하기는 그러네요. 기업을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음극재, 양극재 양쪽에 모두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뭐 굉장히 뭐 좋은 기술력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여기에 연관돼 있는 게 이제 뭐 코스모화학이라든가 이런 게 좀 딸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과거부터 뭐 많이 말씀드렸던 뭐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LNF,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PM 그리고 뭐 첨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첨보나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이 또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뭐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박업체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해서 보시고 나머지 이제 플러스 알파 뭐 제가 뭐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뭐 상신기업 계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흥 SEC라는 뭐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전고체 기업들 같이 뭐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전고체는 최근에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같이 오르면 좋고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하면 수소차 같이 봐야겠죠. 수소차는 이제 수소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냥 그 수소 경제로 보는 게 맞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소 쪽으로 이제 두산 퓨얼셀이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락을 좀 깊게 받으면서 이제 반등 시에 탄력도는 좀 떨어지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21선 이제 맞고 밀린 다음에 21선이 이렇게 돌려 세워줘야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돌려 세울 때 기다렸다가 이제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조금 밀렸습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도 올라가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 폭탄 맞아 쭉 내려왔는데 이것도 8,500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닌데 좀 과하게 밀려 있죠. 그리고 뭐 일진다이아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넥소의 수소탱크 이제 공급하면서 이것도 47,000원 아래로 내려올 종목이 아니고 이것도 57,000원을 넘어갔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는데 좀 과하게 내려와 있죠. 그럼 뭐 회복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코오롱 머티리얼즈, 뭐 동화성, GMB 코리아, 뭐 모토닉 등등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씩만 이제 쓱 훑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쪽 같은 경우 하나솔루션이 뭐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큐셀 뭐 이제는 뭐 수십 번 이상 말씀드려서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고 5만 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닙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42,000원 흔들기 나왔는데 감사한 구간이 왔죠. 그래서 당분간은 오기 어려운 구간까지 한번 밀어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되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수소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순수 태양광으로 본다기보다는 태양광 중심의 수소까지도 이제 같이 가져가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태양광 하면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이제 OCI 같은 경우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동안 워낙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다가 작년부터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위구르족 얘기 나오면서 이제 뭐 신장 지역 얘기 나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이제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슈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냥 좀 더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OCI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하면 뭐 현대차 그룹 뭐 빼놓을 수는 없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자연스럽게 그냥 보시면 되고 최근에 23만 원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령 과정 거치고 있다. 뭔가 비슷하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수령 과정 거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있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돼 있죠. 이 모양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현대차 보시면은, 아이고, 현대차를 보시면은 모양이 삼성전자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돼 있죠. 두 기업 다 수렴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이게 왜 그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은 원래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초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대기업도 이렇게 가는데 왜 중소기업이 못 가냐라고, 중소형주가 못 가냐라고 하실 때, 아닙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비정상적인 흐름 뒤에 뭐냐? 조정이 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분간 못 갈 겁니다.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쉬고 있죠. 3월까지 2달 넘게 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 올라온 게 이상한 거예요. 대기업은 제가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갈 수 있습니다. 왜? 더 가잖아요. 이렇게 한 번 더 가죠. 이 구간에서도. 왜? 얘는 급등이 아니라 올라오고 쉬고 올라오고 쉬고 이렇게 이 부분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죠. 쉬고 다시 또 올라오고 또 쉬고 추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대형주는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아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쉰 거고 기아차 그룹이 쉰 겁니다.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더라도 보통 이슈 가지고 대형주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한 4% 정도 올라가면은 대형주들은 이게 거의 상한가 수준이구나. 4%에서 한 6% 이렇게 올라가면 상한가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삼성전자는 진짜 4%만 가도 상한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을 정도예요. 근데 최근에 비정상적인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쉬고 있고 기아차 이제 뭐 애플카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급등했다가 쉬는데 아예 끝난 건 아니고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됐으니까 그냥 8만 원 쪽으로 수렴한 다음에 다시 한번 9만 5천 원 넘어가면 10만 원대를 노려볼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만도 같은 경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현기차 쪽을 직접 매매하실 게 아니라면은 전기차 중에서는 이제 배터리나 뭐 이런 쪽 그쪽으로 보시지 않는 이상 이런 시스템 쪽으로는 이제 만도가 가장 뭐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미국에서도 뭐 계속 수출을 하고 테슬라에서도 관심 갖는 기업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열관리 시스템 쪽으로 해가지고는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뭐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뭐 수소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태양광까지 봤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대형주 중에서 이제 풍력 쪽으로 볼 수 있는데 해상 풍력 얘기 나오면서 이제 풍력 터빈이나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저는 두산그룹을 이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아서 제가 풍력주 쪽에는 뭐 대형 이런 그룹사보다는 CS-윈드 좋아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CS-윈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푹 쉬는 흐름이 나왔어요. 6만 원대 뭐 흔들기까지 나왔는데 감사한 구간이죠. 이런 거는. 해서 이것도 2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21선 맞고 한 차례 밀렸다 넘어갈지 바로 넘어갈지 봐서 21선만 올라탄다라고 하면 요 기울기가 아래로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는 것까지 확인하고 투자해도 됩니다. 그래서 밀려있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아니면 돌파한 다음에 이 돌아선 거 확인하고 매매를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도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국 SNC 뭐 많이 말씀드렸고 후육관광 쪽으로 해서 이제 삼강 M&T 삼강 M&T 같은 경우도 이제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존에 칼럼에도 한번 올려드렸을 거예요. 바이든 수혜주 친환경 관련주 하면서 정리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휴캠스 휴캠스도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의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과하게 밀렸다가 뭐 바로 뭐 발끈하면서 올라왔죠. 이게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질산 수요 증가 얘기 나오면서 공장 증설 얘기 나왔는데 아니에요. 그거 영향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올해 내년 아니 2024년입니다. 2024년 얘기를 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때까지 꾸준하게 올라가서 지금 뭐 110만 톤인데 그때까지 뭐 1년에 뭐 10만 톤씩 뭐 증가해가지고 150만 톤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2024년 되는 생산 능력이 이렇게 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핑계가 지금 이렇게 급등을 만들 이유는 없죠. 그거는 그냥 핑계거리인 거고 지금 바이든 쪽이랑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친환경 투자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의 대장주인 이 종목이 과하게 눌려있던 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25,000원 회복되는 건 어렵지 않고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뭐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다. 휴캠스는 후선 같이 봐야 되고요.
후성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뭐 냉매가스랑 뭐 탄소 배출권이랑 이 전기차 쪽이랑 다 연관돼 있죠. 그래서 좀 다양한 그리고 이제 불화수소 쪽도 연관돼 있죠. 그래서 뭐 좀 다재다능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만원 구간 쪽이 10,000원에서 10,000원 초반 구간 쪽이 자꾸 걸리는데 21선 넘어가면은 이번에야말로 이 14,000원대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 볼 수 있고 이건산업이나 KGETS 뭐 이런 뭐 한솔홈데코 이런 종목들이 있죠. 에코프로는 최근에 밀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죠. 이렇게 해서 잘 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이 65,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환경 쪽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민주당 얘기죠. 민주당 얘기고 야당 얘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 통과된 부양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독단적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220표가 나왔는데 221명이 이제 민주당 소속인데 한 명 빼고 민주당 표만 가지고 통과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요거는 초당적인 지지를 좀 받으려면은 인프라 투자를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인프라 투자를 할 때 이제 건설 기계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연관돼 있는 쪽은 두산바켓이 뭐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도 말씀드린 이틀 동안 뭐 잘 올라왔는데 33,000원 요 구간만 뭐 잘 유지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제 뭐 36,000원 구간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좋은 것이고 최근에 이렇게 21선이 아래에 있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조금 기다리다가 올라오는 거 기다리다가 돌파해도 되고 돌파한 다음 위에서 기다리면 더 좋고요. 그래서 두산바켓이나 진성 TEC 같은 경우 뭐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진성 TEC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10년이 넘은 기업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꾸준히 뭐 좋은 기술력을 뽐내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12,000원 요 돌파 말씀드렸었는데 돌파가 나왔죠. 이틀 전에. 그래서 돌파 나오면서 멋진 모습 보이고 있고 여기서 바로 13,000원을 돌파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조금 쉬더라도 이격 좁히면서 받아가지고 힘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쪽이다. 그래서 기계업종은 요 두 기업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현대건설기계나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뭐 합병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을 넘어가서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쪽을 SOC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뭐 레미콘, 시멘트, 페인트 이런 쪽까지 뭐 다 통틀어서 보시면 돼요. 뭐 보통 저는 성신양해 쪽을 좀 선호합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선호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이 성신양해 유진기업 같은 경우가 자꾸 이제 국내에서 모멘텀 찾기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자꾸 남북경협주 쪽으로 엮여서 그런데 기술력 자체가 탄탄하고 기업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실적도 탄탄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 뭐 노르페인트라던가 뭐 상하페인트 이런 페인트 관련 쪽도 이런 쪽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르페인트는 최근에도 이제 수렴하면서 이제 잘 횡보를 하고 있죠. 이 종목도 이제 10,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미콘, 시멘트, 페인트 이쪽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5G 관련주 저는 뭐 통신사 쪽보다는 그냥 장비주 쪽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시총순으로 보면 KMW가 당연히 뭐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7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닌데 뭐 62,000원까지 내려와줬으니까 이 구간은 뭐 땡큐한 구간이죠. 6만 원 아래쪽은 감사한 구간이죠. 이거는 수익금까지도 기존에 작년에 수익금 챙겨놨던 거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조금 투자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 과하게 밀렸어요. 이렇게 내려올 종목이 아니에요. KMW가. 그런데 최근에 잘 보시면은 올해 좋아질 섹터들을 자꾸 성장주를 기술주를 밀어내리면서 5G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폭탄을 좀 맞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너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리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신용이랑 스탁론 쓰신 분들 이제 잘라내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더 과하게 어떻게 종목이라는 게 이 악재만 있는 것도 아닌데 기업이 뭐 이렇게 뭐 횡령이 나왔다거나 배임 횡령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왔다거나 한 게 아닌데 정상적인 종목이 이렇게까지 음봉만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반등 나오는 날도 있어야 되는데 과하게 밀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누른 겁니다. 세력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누가 기관이 왜? 여러분들 손절하시라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구간까지도 과하게 밀렀는데 더 밀리면 이제 본인들도 부담되는 구간이죠. 62,000원 아래에서 더 누르면은 부담되는 구간 갔다가 그러니까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종목은
작년에는 안 좋죠. 왜? 작년에는 5G 투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연기됐죠. 코로나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 5G가 우선이 아니다. 그런데 5G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느꼈죠. 유튜브 느려지고 넷플릭스 느려지고 뭐 전체적으로 언택트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이 빠른 5G 통신망에 대해서 이제 다들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파수 경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투자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죠. 그러면은 작년보다는 올해 상반기가 좋은 것이고 상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가 좋은 것이고 내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 성장 전망은 다 좋게 발표하면서 작년 실적 가지고 작년 실적이 별로 안 좋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찍어 누른 거예요. 고의적이라는 움직임인 거죠. 그러니까 KMW라든지 RFHIC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전체적으로 RFHIC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만 피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화웨이랑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RFA 뭐 다른 기업들도 화웨이에 납품을 합니다. KMW도 일부 납품을 하고 하는데 RFHS는 조금 밀접하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뭐 좀 자제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화웨이가 중국 내 인프라망이랑 뭐 동맹국들 뭐 진출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은 RFHC도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이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뭐 이노아이어리스, 뭐 HFR, 뭐 솔리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죠. 삼지전자 뭐 등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라고 하면은 친환경 쪽 첫 번째 일단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거니까 이건 빠질 수가 없어요. 친환경 쪽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SOC 투자 같은 경우는 뭐 SOC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건설 인프라나 뭐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좋다, 가장 뭐 편하다. 이건 전 세계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5G나 이런 뭐 추가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쪽 있죠. 4차 산업혁명 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기타 등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 보시면은 이번에 부양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본격적인 거는 이번 1조 9천억 부양책 투입하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마무리되면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공부해 가지고 놓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여러분들이 올해 투자하시는데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또 이제 기분 좋게 웃으면서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물론 주도주는 친환경 요구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 전기차 요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차는 뭐 친환경 쪽에 해당이 돼 있죠. 요게 기본이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쪽 들어가고 올해 컨택트 쪽이 조금 살아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올해 전체 전망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알람 설정해 주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셨겠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못 보고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 안 하시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정기적으로 올려드린 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황 영상이다. 그 외에는 나머지 플러스 알파 영상이니까 알람 설정하시면은 받아보실 수 있다. 아래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표시 모두 받기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말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